안녕하세요. 라이즈에서 미리 보는 시험지 고등학교 1학년 1회차 해설 강의를 맡은 신현주 선생님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 범위는 공통수학 2에서 도형의 방정식 파트랑 집합 정도까지 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라이즈에서 미리 보는 시험지에서도 1, 2, 3회 다 도형의 방정식, 그러니까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이렇게 4개랑 그리고 집합, 단원 이렇게 전범위로 출제를 했고요.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들 함께 풀어보면서 중요한 부분들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객관식부터 시작해 볼게요. 객관식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심이 1, 4분면 위에 있고 X축과 Y축 민 직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4는 0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2개이다. 그래서 두 원의 중심을 C랑 C'라고 할 때 이 두 원의 중심을 이은 선분의 길이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봐줘야 되는 포인트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심이 1, 4분면에 있다는 거, 그리고 X축과 Y축과 접한다는 거, 그리고 직선과 접한다는 거, 이렇게 3가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X축과 Y축과 접하는 원은 몇 개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심이 1, 4분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한번 좌표평면에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고 원이 X축과 Y축과 동시에 접하면서 원의 중심이 1, 4분면에 있도록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접하는 부분이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지게 되고 그때 원의 중심이 R,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쓰자면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럼 원의 중심은 R,R이 되고 반지름은 R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 2번 조건을 다 쓴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조건, 직선에 접한다 라는 거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겠죠. 자, 근데 이 직선은 가만 보니까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예요. 그쵸? 3x 플러스 4y니까 그럼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이렇게 접한데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했을 때 반지름이랑 같다. 그래서 D는 R을 공식을 써주는 거겠죠. 자, 그러면 D는 R 공식 바로 가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은 R,R이니까 D는 루트 씌우고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해준 다음에 절대값 씌우고 x랑 y에다가 r을 대입한 거죠. 그러면 3r 플러스 4r 마이너스 4 요게 바로 뭐랑 같아야 돼요? 반지름 r과 같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을 풀면 절대값 7r 마이너스 4는 자, 요거 계산하면 5죠. 그래서 5r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동시에 접하는 원이 2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지름도 2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7r-4는 5r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7r-4는 마이너스 5r 이렇게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2r은 4다라고 해주면 반지름이 2인 원이 하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12r은 4라고 해서 반지름이 3분의 1인 원 해서 하나, 2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원의 중심을 C랑 C'라고 한데 근데 그때 원의 중심은 R,R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2개의 중심은 2,2랑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C로 두고 얘를 C'라고 두면 그때의 원의 중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답을 구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C'는 2랑 3분의 1을 빼고 제곱한 거 2개를 더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2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2 마이너스 3분의 1은 3분의 5인데 제곱이네요.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와서 3분의 5가 되면은 루트 2만 요 안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3분의 5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은 객관식 마지막 문제 20번 볼 건데요. 20번 문제는
식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선별을 해봤어요. 자, 일단 세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문제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 세 직선이 다 기울기가 다르니까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을 때 생기는 교점의 개수도 3개예요. 그래서 이 교점을 연결한 걸 삼각형으로 보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뭐야? 그쵸. 이 3개의 직선의 교점을 각각 구해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조금 이 문제가 하드하게 느껴질 수 있고, 일단 첫 번째 식 기역, 두 번째 식 니은, 세 번째 식 디귿이라고 했을 때 기역과 니은을 먼저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1은 0,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 두 개를 연립을 하면, 자, 바쁘신 분들은 스킵하세요. 자, 빼면 3y 마이너스 15는 0이 되고 y는 5고요. y에다가 5를 대입하면 x는 1이 나오네요. 그래서 나오는 첫 번째 교점이 1,5.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과 디귿 가보겠습니다. 자, 니은 디귿은 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 x 마이너스 3y 플러스 4는 0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또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뺐더니 y는 0 이렇게 나오네. 그럼 y는 0이랑 0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4,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기역과 디귿을 연립을 해야죠. 그러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1은 0과 x 마이너스 3y 플러스 4는 0 두 개를 연립을 해보면 얘도 빼주겠죠. 5y 마이너스 15는 0 해서 y가 3이 되고요. y에다가 3을 대입하면 x 플러스 6 마이너스 11은 0이니까 x가 5가 나오네요. 그래서 세 번째 교점은 5,3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첫 번째 단계를 끝낸 거예요. 1,5, 마이너스 4,0, 5,3까지 세 개의 교점을 구해주면 이제 좌표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유형이랑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보기 쉽게 한 번 더 크게 그려볼게요. 자, 삼각형 A, B, C라고 놓고 1,5, 마이너스 4,0, 5,3 이렇게 있을 때, 자,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과 높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직각이 없어요. 그래서 수선의 발을 따로 내려줘야 되는데 그 수선의 발은 뭐 세 점 아무 데나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B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걸 높이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AC의 길이를 밑변이라고 두시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준비가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럼 밑변부터 구해볼까요? 밑변이 비교적 쉬우니까. 자, 밑변의 길이는 뭐랑 같다? AC의 선분의 길이랑 같다. 근데 여기서 지금 좌표 두 개가 주어졌으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갈 거예요. 그럼 루트를 씌워서 5 빼기 1 하면은 16, 3 빼기 5 해서 4 해주면 루트 20 나오니까 얘는 2루트 5라는 밑변의 길이를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구하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셔야 하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모르네? 그래서 두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AC의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이라고 쓰고, 자, 5에서 1 빼면 x의 변화량, 그 다음에 3에서 5 빼면 y의 변화량 해서 뭐 아무 점이나 1,5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볼게요. 자, 그럼 기울기 몇입니까?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 플러스 5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이거 일반형으로 바꾸면 먼저 전개를 쭉 해볼까요? 2분의 11 해서 요거 일반형으로 바꾸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1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바로 AC의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높이 구해볼게요. 높이는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h인데요. 이 h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갑니다. 이 직선과 마이너스 4,0 사이의 거리예요. 자, 그러면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주고 x에다가는 마이너스 4, y에다가는 0 대입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루트 5분의 15가 돼요. 그럼 요거 루트 5로 유리화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약분 될 거니까.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 2루트 5랑 루트 5분의 15라는 높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루트 5분의 15 이렇게 써주시면 루트 5가 날아가고 2도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15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거 너무 오래 걸리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풀이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포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자,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너무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면 문제 일단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다음 서술형 문제 중에서 내가 확실하게 풀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먼저 다 맞추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연립을 3번이나 해서 좌표를 구하고 직선의 방정식도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기에 너무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럼 이걸 부담스럽다고 해서 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다른 문제 못 푸는 거 아니야? 이 문제를 풀면서 막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고 다시 넘어와서 풀어도 늦지 않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멘탈 관리를 좀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여러 번 반복해서 잘 확실하게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 놔야 시험에서 딱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미시를 풀면서 그런 연습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서술형 문제로 넘어갈게요. 서술형 문항인 21번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문제 먼저 읽어봅시다. A집합과 B집합이 있는데 A가 B에 포함된다 라는 이 기호를 만족시키는 상수 A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포함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A가 B 안에 쏙 이렇게 들어있는 형태이고 그때 A의 원소가 2A 플러스 1이고 4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B의 원소는 총 3개잖아요. 그럼 이 3개 중에 2개는 반드시 2A 플러스 1과 4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쵸? 근데 2A 플러스 1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치만 4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 3개의 숫자 중에서 마이너스 2는 이미 4가 아니니까 얘는 제외를 해놓고 A랑 3A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 값이 4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경우로 나눠서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부터 가보겠습니다. A가 4인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가 4가 됐을 때의 집합 A의 원소는 2A 플러스 1은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B 원소를 살펴봤더니 A는 그냥 4라고 쓰고 얘도 마이너스 2가 되는데 3A 제곱 플러스 1 여기다가 4를 대입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48 플러스 1이니까 49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럼 A와 B를 비교를 해보세요. A 안에 있는 원소가 B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얘는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포함 관계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3A 제곱 플러스 1이 4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3A 제곱은 3이니까 A 제곱이 1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두 가지로 경우가 나뉘는 거예요. 어떻게 나뉠 수 있죠? 일단 첫 번째는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와 두 번째는 A가 플러스 1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일단 두 번째 경우를 A가 마이너스 1일 때로 보고요. 세 번째 경우를 A가 1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부터 A, B의 원소를 봅시다. 자, A의 원소는 2A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4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B의 원소는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4. 완전히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네요. 그러면 뭐 답은 나왔지만 일단 A가 플러스 1인 경우에도 한번 봐야겠죠? 자, A 원소부터 가겠습니다. 2A 플러스 1은 3이 되고요. 3이랑 4. 그 다음에 B의 원소는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3은 요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도 A가 1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봤더니 만족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만족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어서 22번 문제 볼게요. A는 2, 3, 4, 5, 6, 7 이렇게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인데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홀수인 원소가 2개인 집합의 개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가 될 거고요. 부분 집합 중에서 홀수인 원소가 2개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중에서 홀수인 거는 3, 5, 7 이렇게 3개예요. 그러면 3과 5와 7 중에서 2개를 먼저 뽑고 그거를 반드시 포함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쉽게 풀이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총 6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개는 반드시 홀수여야 된대. 그러면 홀수인 거를 3, 5, 7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가 뭐가 있냐면 3, 5를 선택하는 경우, 또 5, 7을 선택하는 경우, 그리고 3, 7을 선택하는 경우 해가지고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가 얘랑 얘 이렇게 총 3가지의 경우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포함돼야 되는 원소가 2개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3과 5를 선택하면 반드시 포함해야 하면 7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5, 7을 반드시 포함하면 3은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그 다음에 3, 7을 포함하면 5를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제외해야 되는 원소가 3개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 빼고 그 다음에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걸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3, 5를 포함한다고 치면 2개를 빼주고 7을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총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3이라고 써주면 식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2의 6제곱에서 3을 빼는 거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 해주면 8 곱하기 3이라는 답이 나와서 답은 24개의 집합이 생긴다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바로 23번 문제를 볼 건데요. 23번은 세 점이 주어져 있어요. 0,0 원점이랑 2,3이라는 A랑 3,-2라는 B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AOB라는 각의 2등분선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줄글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이럴 때는 무조건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도 0,0, 2,3, 3,-2 점을 다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0,0을 기준으로 해서 대충 그냥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원점 0,0이라고 놓고 얘를 A, 2,3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 점을 3,-2라고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좌표 평면에 정확하게 나타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 어떤 공식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지 정도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놓고요. 자, 그럼 AOB, 여기가 오죠? AOB의 이등분선이라는 게 뭐야? 각의 이등분선은 직선을 그었을 때 그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등분선, 각을 2등분을 하는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을 2등분한다 라고 그림을 그려보면 뭔가 익숙한 형태, 우리가 문제집에서 많이 봤던 유형의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풀으라는 거네. 이렇게 직각 써서 자취의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봐 라는 뜻이었어요. 그쵸?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감이 잡히고, 자, 그럼 P라는 점을 임의의 P를 요 직선 위에 있다라고 치고 x, y라고 둔 다음에 자취의 방정식으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각을 2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P라는 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2개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을 2등분하고 공통에다가 직각이 되었기 때문에 얘는 RHS 합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얘네 둘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세워줘야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지금 점만 알고 얘의 직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항상 각의 2등분선 문제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을 주어줬었어. 근데 이 문제는 살짝 변형을 해서 점 2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 구하고 또 이 점과 이 점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풀어보라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기 전에 얘랑 얘의 식을 한번 세워봐야겠죠. 자, 0,0을 지난다는 건 y는 ax 형태라는 거고요. 거기서 2,3을 지나는 거니까 y는 2분의 3x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그쵸? 그게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3,-2는 얘도 마찬가지 원점을 지나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2x라고 써주면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일반형으로 얘를 0꼴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얘 먼저 2 곱해서 3x-2y는 0과 P점 x, y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 대입해가지고 2x 플러스 3y는 0과 이번에도 마찬가지 x, y 사이의 거리를 구해줄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사이 거리를 구한 게 이 길이랑 이 길이고요. 그 두 개를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이제 자취의 방정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거리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 거리는 3제곱, 2제곱의 루트 씌우면 루트 13분의 자, 절대값 씌우고 x에 x 대입하고 y에 x 대입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거리도 뭐야? 그냥 루트 13에 절대값 씌우고 절대값 2x 플러스 3y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두 개를 같다라고 했을 때 루트 13은 당연히 지워지겠죠. 그럼 두 개 같다고 놓으면 절대값 3x-2y와 절대값 2x 플러스 3y를 같다라고 둔 거예요. 자, 이렇게 절대값, 좌변에도 절대값, 우변에도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 일단은 왼쪽에 있는 식은 그대로 나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식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두 개의 식으로 따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플러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3x-2y는 2x 플러스 3y가 되기 때문에 식을 정리를 해보면 x는 5y라는 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이너스로 한번 빼볼까요? 3x-2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가 되기 때문에 5x는 마이너스 y다 라는 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 둘 중에 뭘 쓰라는 걸까? 그러니까 원래 좌표로 주어지지 않았으면 식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직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났을 때 각의 2등분선은 이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이 직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문제는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점의 좌표로 주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 부호를 정해준 거예요. 자, 우리가 좌표평면에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대충 0,0 요 정도로 좌표축을 잡으면 이 직선은, 이 주황색 직선은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 정도는 파악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두 개의 직선을 봤을 때 y는 5분의 1x 양수죠. 그 다음 얘는 y는 마이너스 5x 음수죠. 그래서 요 놈은 그림상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양수인 것이 답이 되겠네 라고 해서 이런 거는 보통 일반형으로 답을 쓰는 게 자취의 방정식에서는 일반적이죠. 그래서 x-5y는 0이라고 답을 써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4번에서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어떤 공식이 떠오르시나요? 만약에 어떤 공식이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이 문제는 내분점 공식 배울 때
정말 필수 유형으로 나오는 딱 그 유형인데요. 이게 뭐냐면 A의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얘를 D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거 하트 공식 써서 AB 대 AC는 BD 대 CD다 라는 공식이 무조건 떠오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보통 대부분의 문제들은 얘네 둘의 길이를 구하고 얘네 둘의 길이를 구해서 몇 대 몇은 몇 대 몇이다 라고 해서 이 D라는 점을 BC로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이런 식으로 풀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다른 게 BDC의 점의 좌표가 정확하게 주어져 있고 A의 점의 좌표를 몰라요. 그래서 그때 A가 될 수 있는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BD의 길이를 구하고요. CD의 길이를 구해서 몇 대 몇인지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BD의 길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BD는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마이너스 6이죠. 그럼 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1까지 36이네요. 그래서 루트 72니까 6루트 2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CD의 길이는 루트 씌우고 자 5부터 2까지 9 그 다음에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9 해서 요거는 3루트 2가 됩니다. 그러면 6루트 2 대 3루트 2가 되니까 AB 대 AC가 2 대 1이구나 라는 걸까지 요 하트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끝났네. AB 대 AC가 2 대 1이라는 거는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사용해서 요거 제곱해줬잖아요. 점과 점 사이의 공식을 쓰려면 그러면 4AC 제곱은 AB의 제곱이다 라는 거를 쭉 한번 식으로 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일단 AC의 제곱부터 써볼게요. 4 곱하기 5부터 1까지 16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써지고요. 그 다음에 AB의 공식은 마이너스 4부터 1까지니까 25 플러스 A 플러스 7의 제곱 이렇게 써서 이제 전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에다 4를 곱해서 64 플러스 자, 전개하면서 4를 바로 곱할게요. 그러면 4A 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16 이렇게 나오고 25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14A 플러스 49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좌변으로 넘겨서 3A 제곱 마이너스 30A에다가 자 80 빼기 74 하면은 플러스 6은 0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A를 구하려고 근해 공식을 쓴다든지 인수분해 X자를 해본다든지 요러면 이제 조금 하수 소리 듣죠? 왜? 우리 뭘 구해야 돼? A 값이 될 수 있는 모든 수의 합만 구하면 되잖아. A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합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주면 바로 끝이 납니다. 그럼 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계관, 두 근의 합은 뭐야? 3분의 마이너스 30이니까 합은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서술형 문제로 나온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라는 말 정도는 추가를 해주면 좋겠죠. 이의 합은 10이 된다 라고 써주시면 끝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25번은 활용 문제인데 일단 문제를 좀 생략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어느 학급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하여 두 작가 A와 B의 작품을 읽은 적이 있는지 조사하였더니 A의 작품을 읽은 학생이 17명, B의 작품을 읽은 학생이 15명이었다. 두 작가 작품을 모두 읽은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그 풀이를 서술하시오 라고 써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A와 B라는 작품의 이름이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A라는 작품, 요 전체를 읽은 학생들이 17명이고요. 그 다음에 요 B 전체를 읽은 학생이 15명이래요. 근데 학생 수는 총 30명이잖아. 그러면 아무리 여기서 이 교집합의 개수가 적어진다고 해도 이 A와 B의 합집합이 30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최소값은 아무리 작더라도 A와 B의 교집합이 아니라
A와 B의 합집합이 30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소값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최소값이 되려면 17이랑 15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 부분을 빼죠. 교집합 부분을 이렇게 뺐을 때가 30인 경우에 교집합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2 마이너스 교집합이 30이 되니까 A와 B를 모두 읽은 학생이 2명일 때가 최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일 때 한번 구해볼게요. 자, 최대값은 쉽죠. 최대값이 뭐야? 최대는 그냥 최대한 많이 겹치면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17이고 B가 15니까 이 B를 읽은 학생 전부가 A를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A 안에 B가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그냥 B의 원소랑 같기 때문에 최대값이 되는 경우는 B죠. B가 A에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가 최대가 된다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은 결국엔 B의 원소의 개수와 같기 때문에 최대값은 15 이렇게 나오면 답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최소값은 2가 되고 최대값은 15다 라고 써주시면 정답입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고등학교 1학년 1회차 라미시를 같이 풀어보았는데요. 복습은 필수인 거 아시죠?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